토론 내용입니다. 인공 강우를 실용해야 한다. 논제는 최근 봄철과 가을철 가뭄이 길어지고 대응사고를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 주제 배경이죠. 어떻게 문제 제시가 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인공 강우 실용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 강우 실용화에 관련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을 해보자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공 강우를 실용해야 한다고 하는 논제로 정책 토론하고요. 정책 문제죠.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토론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토론 순서를 정해주는 거죠. 찬성일은 토론에 앞서 논제에 쓰는 용어를 정했을 때 인공 강우는 구름 속의 황물질을 살포해 물방울을 성장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용화는 실험 단계를 넘어 국가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독서를 할 텐데 독서에서 이제 이런 지문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가뭄 일수가 늘어나고 산불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가뭄 일수가 50일 이상 있던 해는 20일 이전에는 5번이지만 2000년 이후에는 10번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건조한 날이 증가하면서 봄날과 겨울철 산불 발생 빈도가 2022년 기준 10년 동안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강우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실험을 거쳐 실험 가능성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2021년까지 70여 차례 수행 인공강우 실험에서 51번 성공하였고 21년에는 3.5m 강우와 2.5cm 강설에 성공하였습니다. 실험 단계에 성공한 강유로는 그래서 찬성 1위 찬성 1위죠.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특성은 찬성에는 가뭄 일수가 늘어나고 살품 빈도가 산불 발생 빈도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드러난 객관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가뭄과 산불을 예방해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실험의 결과 우리나라의 한 대뿐인 인공강우 전용 항공기로 이뤄낸 것입니다. 전용 항공기를 더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들여 인공강우를 시행한다면 인공강우로 가뭄과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찬성적 첫 번째 입론이요. 우리나라의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실험했는 거죠. 사회자. 이어서 반대 토론자의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산불 발생 건수라든지 월별 건조 건수. 여러분 나중에 이제 화작가 합법과 작문에서 이런 내용들을 2학년 때 볼 수 있어요.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2022년 월별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 그래프를 보면 흐름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이 빈번해지면 분명해집니다. 4월 12월은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 흐름이 맞지 않는데 찬성 측이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와 상관관계 있다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실수로 낸 산불의 비중이 33%, 산불 발생 원인이 1위입니다. 인공가보다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게 더 현실적인 산불 예방책이 아닌가요? 반대 2의 두 번째죠. 이게 반대 2가 찬성 1에 대해서 반대인은 찬성 1의 입론을 뒷받침 제시한 그래프에 건조일수 산불 발생 건수 흐름이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더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건조한 기후환경이 재생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화재가 대형화로 번질 수 있습니다. 2019년에 기상청이 밝혔듯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인공강우로 건조한 대기를 바꾼다면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첫 번째 인상을 입문하겠습니다. 반대측도 얘기를 하죠. 봄철과 가뭄 산불은 우리나라가 해결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찬성 측과 입장이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강우 실용화를 고려할 때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강수량보다 500ml 이상 많을 정도 풍부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 에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많고 가뭄이 발생할 때 적절하게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수자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가벼움했을 때 적절하게 수자원을 이용하지 못한 거죠. 산불은 사람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실수로 낸 산불의 비율에 봄철에 논밭을태우거나 산 주변에 쓰레기를 소환한다거나 산불로 번진 것을 더하면 사람이 일으킨 산불은 그 비율 전체 59%에 이를 정도입니다. 산불 문제는 실수로 낸 화재나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에 이런 가뭄 발생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인위적 물상 여행이 많은 점과 수자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 많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산불 발생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으로 사람 실수를 계속 제시한 거죠.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인공강우를 실용하기 어렵습니다. 또 인공강이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인공강우를 실행할 경우 주변 국가와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공강우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 이유죠. 한 지구 환경과 교수는 언론사와 인터뷰 특정 국가 인공 강우 시행이 주변국에 강수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한 신문사에서 특정 국가가 인공 강우를 시행한 것에 대해 주변국 비판과 우려 목소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 강우를 시행하려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과의 관계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인공 강우를 원활하게 시행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인공 강우 실용화는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반대 이를 주장이죠. 반대체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이를 해방하는 인공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찬성 1과 반대 1은 우리나라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 문제는 인공강우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가, 인공강우의 실용화 문제 해결 실행에 적절한 것을 필수 쟁점으로 하여 이된 각자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대 토론자가 반대 시원하겠습니다. 인공강우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서적 반감을 언급하였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반대 이런 2021년에 미국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미국 성인을 대상 인공강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국 성인 10명 중 7명은 인공강우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완전히 밝혀지기 전에 인공강우를 시행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물론 찬성제 1에서는 반대 제시한 근거는 외국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여론과 맞지 않습니다. 근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대 이런 인공강우 실용화를 반대한 이유로 정서적 반감, 또 이를 뒤집은 건 미국 설문조사를 활용했죠. 이에 따라 찬성 이론 외국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건 좀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적절하다는 표현, 찬성 이를 반대 신문에 대한 반대 이를 대답이 적절했는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수행한 설문이 없고 기후 문제에 대한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뒷받침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본토는 우리나라 정책은 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국민적 정서 반감을 언급하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 이런 나비효과라는 용어처럼 기상한 변수가 많고 복잡하여 예측하기 어렵고 인공강우로 예상치 못한 기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설문조사 결과이지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반대측 반대시문에 대한 반대측 의견이죠. 찬성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이 되겠습니다. 인공강우 실용화를 기대하는 효과와 이익은 시행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연 36억을 투입한 인공강우 경제적 가치는 한 600억으로 넘는다고 합니다. 1mm 비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불이 번지지 않게 하고 십수만 톤의 수자원이 생깁니다. 찬성 2가 제시한 근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찬성이 제시한 근거 자료는 2010년 시점에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이면 현재까지 유효한 정보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 측은 우리나라 기술력은 인공강우 실용화에 한계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나 이는 인공강우 개발 역사나 연구 수준을 고르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하는 거다. 인공강우 기술의 선진국에 불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기술 개발의 역사가 70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깁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의 인공강우 시행에 대해서 필요한
항공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실용하는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인공 강우 경우 역사는 차이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역수 기차 7년 이내라 합니다.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공 강우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 이런 인공 강우 이어서 반대 트럭내시죠. 경제 가치가 투입 대비 10배가 넘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경제 가치 기준은 대기질 개선을 효과에 넣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제거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심리 효과를 경제 가치로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창성층은 인공간을 미세먼지 주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인데 그 결과 명확하게 증명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찬성인은 인공강을 시행에 의해서 미세먼지 오염물 제거하여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일은 근거자료 내용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찬성이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중국, 태국, 인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적 기상조절 전문가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언급되며 있으면서 리미트 약한 강수에도 대기중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입론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해 연구와 개발비 투자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한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인공강에 200원이 투입됐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럼을 만들 이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논란도 고려해야 됩니다. 화학물질은 약하더라도 독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물질에 비하여 포함하여 내린다는 사실을 사람이 안다면 사람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따라서 먼저 구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환경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게 반대 이해으로는 논증 요소가 무엇인가 이를 보완하려면 어떤 자료인가 반대에 있는 구름을 만들었을 때는 화학물질의 독성 이를 뒤집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시민들의 반응을 추측하여 말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인공간을 시행할 결정하는 화학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밝힌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 또 시민을 대상한 화학물질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봄철과 겨울 가뭄철의 인공 강우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세계 보건국에 따르면 세계 인구 절반가량은 1인당 100리터 이하의 물로 살아가지만 우리나라는 300리터 이상을 이용할 정도는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 강우로 강수량을 늘려 가뭄을 해결한다는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자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수자원을 평등하게 예산할 수 있어야 공급망을 구축하고 인간 생활의 일상생활에서 물 전략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대쪽 의견이 두 번 있는 거죠. 찬성적 토론자 반대 시정해 줘요. 혹시 인공강을 시행하거나 실험적인 나라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기사만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개국이 됩니다. 반대측 언급한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인공강에 적극적인 아랍에이드 현재까지 1,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인공강우 선진국으로 예산은 우리나라 비교할 정도 미미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인공강우 예산은 매우 적은데 이를 두고 세금 낭비라고 하는 것은 비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공강우 성공하려면 지형과 기후가 적합해야 하고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비가 필요한 봄과 겨울에는 구름이 없는 날이 많아 인공강우에 쓰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세금 낭비란 것입니다. 그렇죠? 반론. 지금까지 찬성과 양대 신문이 있었지만 이제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체 첫 번째 토론자 시작해 주시죠. 과연 인공강의 실용화만이 봄철과 겨울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까요? 물 공급망과 구축망과 물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강우에 관한 국제적인 규약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공강우 실험에 인근 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인공강우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또 국가 간의 분쟁의 소지도 있으므로 인공강우 실용화는 좀 더 지켜볼 만합니다. 그래서 반대측 첫 번째 단원에서 인공강우 실용화는 그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국가 간의 분쟁 소지가 있다.
찬성적 첫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인공강우 실용화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인류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강우 실용화는 가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수자원 조절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에는 국가적 이익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인공강우가 효과적으로 비를 내릴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인공강우 절실한 봄철과 겨울철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영향을 구름이 없는 날이 많아 인공강우를 실시하기에 부족합니다. 위에도 고려할 기상 요소가 너무 많아 인공강우 실용화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 두 번째 토론자의 반론이 있겠습니다. 가뭄을 비롯하여 산불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공강우 실용화는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는 해결하고 특히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시민의 물 전략을 강조하는데 물 전략 캠페인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물 사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 전략 캠페인은 중요하지만 공정 해결책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가뭄 때문에 급수 제한까지 거론되는 나라입니다. 안정적인 강수를 확보하려면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 네, 지금까지 인공강우 실용에 대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관점을 교환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무엇인지 탐색해봤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인공강우를 실용해야 하는 필수 쟁점별 논증을 구성하는 거죠. 찬성점 우리나라의 봄철, 겨울철 가뭄 일선 늘어나고 살품 발생인데도 많고 또 가뭄과 산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인공강우는 수차례 시험을 거쳐서 해결 가능성이 있으며 인공강우 실용화로 가뭄과 산불을 예방할 수 있고 인공강우 투입되는 비용보다 예상된 경제적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나라 봄철 가뭄의 산불 문제는 인공강우를 고려할 정도 심각한가, 또 해결 방안에 대한 실제 실행 문제 해결 가능성, 인공강우 실용화 문제 해결에 적정한가, 또 인공강우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가 이익이 있는가는 거죠. 물론 반대측에서는 봄철, 겨울철 가뭄과 산불 문제 인공강우 필요한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또 기술력 아직 부족하고 또 국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투자 대비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